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믿었던 남편이라 제가 받은 충격은 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고 버티며 살았는데 그래봤자 괴로운 건 저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살던 아파트 하나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했던 사람이 몇 년 뒤 저를 찾아왔는데 솔직히 너도 양심 있으면 절반은 줘야 맞겠지? 이혼 당시 받은 아파트가 2배나 오르자 그걸 내놓으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다시 시작하자고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모습에 저는 웃으면서 부동산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집값의 절반을 받게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부동산에서 생각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계거품을 물고 오열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저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과거 전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 딱 1년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혼은 즐겁잖아요. 하지만 그 1년이 지나고 나니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시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안부 전화 문제로 전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넌 우리 집에 전화 좀 드려라. 그리고 어떻게 된 애가 너는 한 번을 본가에 가잔소리를 안 해? 자기야,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먼저 가자고 안 했어도 시댁 갈 때마다 싫은 소리 한 적 없고 가서도 며느리 노릇 똑바로 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리고 안부 전화는 며느리만 해야 해? 아들이 하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엔 서로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매번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참는 쪽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이런 일로 다투는 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참고 지나갔는데 저도 사람이라 매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 시부 혼자 계셔서 제가 자주 찾아가서 식사도 챙기고 했는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재혼을 하신 뒤로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죄가 아니어도 전 시부를 챙겨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 남편과 형 이렇게 둘이었는데 항상 푸대접을 받았거든요. 특히 전 시모는 남편도 어려워하고 불편해했는데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무엇보다 시간 내서 가면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쌀 씻을까요? 쌀은 왜? 저녁 준비해야죠. 나 약속 있어. 약속이요? 몰랐어? 이따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나가야 하는데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 먹든가. 장 본 것도 없거든. 그럼 아버님은요? 나 나가는 거 다 알고 계셔. 아니면 네가 좀 모시고 나가서 요 앞에 식당 많으니까 밥 먹고 와.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는 말이 안 나왔던 건데 전 남편은 친정에 갈 때마다 괜히 꼬투리를 잡으며 계속 이렇게 하면 친정부모님도 안 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에 결국 저희는 크게 싸웠는데요. 뭐? 아니 그 말이 왜 나와? 우리 엄마 아빠를 안 보겠다니? 솔직히 나 너랑 결혼하고 처가 가는 거 힘들었어. 몇 번이나 가는데 힘들다는 말이 나와? 뭐 횟수가 중요하냐? 처가 가서 장모님 장인어른 밥 사드리는 것도 싫었고 마주보고 밥 먹는 것도 불편했다고. 결혼할 때 저는 전 시댁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한테 받은 것도 없었고요. 정말 요즘 말하는 반반 결혼을 했는데 그마저도 제가 더 보태서 집도 얻고 결혼 준비를 했죠. 입장 바꿔서 제가 돈이 좀 부족하면 전 남편이 더 보태서 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 남편이 자기 부모님한테 제가 더 신경 쓰길 바랐는데 그렇다고 제가 신경 안 쓴 것도 없었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전시모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퇴근 후 가서 전시부를 챙긴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식사 대접 몇 번 했다고 그걸로 아주 생색내고 잘났다고 하는데 누가 보면 무슨 어디 호텔 식당에서 코스 요리라도 사준 줄 알겠어요. 밖에서 밥 먹을 때는 늘 백반집이나 국밥, 좀 비싼 곳이라고 해봤자 횟집이 전부였는데 이런 놈도 사위라고. 저희 부모님은 저 생각해서 제 전 남편까지 예뻐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티내면 결국 저한테 그 영향이 갈까봐 걱정하셨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이 본인만 바라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나 전 남편은 맞벌이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되는데 제가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좀 더 멀었기 때문에 늘 퇴근은 제가 늦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일엔 시간 내기도 어려운 게 당연했는데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니면서 안부전화 매일 하는 게 어렵냐고 하는 전 남편에게 그럼 자기도 해. 자기는 결혼하고 우리 집 몇 번이나 전화 드렸는데 명절이든 기념일이든 전화 드리라고 하면 깜빡했다고 하는 사람이? 뭘 또 따지냐? 그리고 사위가 처가에 안부전화 매일 하는 거 봤냐? 보통 며느리가 시댁에 자주 하는 거지? 이러니 자주 싸울 수밖에요. 그리고 결국 지치는 건 저였고 싸우더라도 마지막에 지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전시댁에 가보면 전시모는 식사 때가 됐는데도 약속 있다고 나가셔서 들어오지 않으셨고 혼자 계신 전시부를 제가 챙겨야 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전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닥달을 한 거였습니다. 싸우고 나면 전 남편은 늘 입을 닫았기에 답답한 제가 먼저 말을 걸고 풀어주며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전시모가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형이 한 명 있고 결혼도 했는데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를 못 이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죠. 무엇보다 저는 결혼 전부터 전 남편과 약속한 게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애를 갖기보다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회사 생활도 좀 더 하다가 아이를 갖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 남편도 동의했고요. 그런데 주말 아침 일찍 집으로 오신 전 시모는 밑반찬 조금 해서 가지고 왔다.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냉장고에 얼른 넣고 이리 와 앉아봐. 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거야? 무슨 소식이요? 뭐긴! 애 가져야지. 전시모는 갑자기 손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집은 남자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무 삭막하지 않아? 첫째는 오면 애들이 어찌나 험하게 노는지 애교도 없고 남자애들이라 그런가 귀여운 맛이 없어. 그러면서 전 남편 쏙 빼닮은 여자애 하나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장 자녀 계획도 없었고 애를 갖는다고 해도 딸을 낳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오빠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요즘 애들은 하여간 무슨 계획을 그렇게 세우냐? 이런 건 원래 계획 없이 저지르는 거야. 그렇게 본인 하고 싶은 말씀 실컷 하시다가 가셨는데 전 남편은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며 그냥 흘려들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땐 전혀 아닌데? 글쎄 내 말이 맞다니까.
저러다 그만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싫다는데 뭐 어쩌겠어. 포기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려서인지 저한테는 더 이상 손주 얘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전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직접 들으니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전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전 남편 역시 아이를 빨리 갖는 쪽으로 갑자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딩크족도 아니고 애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형편상 계속 맞벌이도 해야 했고 신혼집 얻을 때 대출받은 것도 갚아야 해서 애부터 낳기엔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때는 전 남편과 저 둘이 사는 거니 둘이 벌어서 여유 있게 생활이 가능했지만 애라도 생기면 돈 걱정 안 하고 애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든 아껴 쓴다고 쳐도 아이가 크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거저거 상황 다 따지고 애 낳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더 미루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단 애는 낳으면 다 알아서 커. 자기랑 나를 좀 봐봐. 이렇게 잘 컸잖아. 난 엄마가 집에 계셔서 편하게 학교 다녔는데 내가 애를 낳으면 난 계속 회사 다녀야 하는데 애는 누가 봐? 어머님도 안 봐주실 거고 지금 엄마도 일 다니시는데 육아휴직인가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이모님 불러도 되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쓰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모님 부르면 그 돈은 그걸 왜 벌써부터 걱정해? 일단 낳고 생각해보자, 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앞뒤 대책 없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당장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이 나 몰라라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생각으로 애부터 가졌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또 튀어나와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전 남편과 사는 내내 행복했던 순간보다 매 순간 힘들게만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어 전 시댁으로 갔는데 저녁까지 다 먹고는 이제 자려는데 전시모가 잠깐 나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그런데 너 어째 말이 없어? 네? 우리는 아이를 원하는데 넌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딸 잘 낳는 둘째 며느리라도 드려야겠네. 네? 그 말을 듣고 있던 전 남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담이야.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아니 그런데 정말 그런 일 생기길 원하는 건 아니지?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농담이라 해도 뼈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집에 돌아와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자기, 내 남편 맞아? 내가 뭘?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그 상황에 뭐라고 해야 했는데 네 편이라도 들어줬어야 했냐? 그러면 서로 기분만 상하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야. 내 기분은?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 자기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래? 평소엔 잘만 참으면서. 기가 막히네. 나는 뭐 늘 참아야 해? 안 참으면 나쁜 며느리의 나쁜 아내 되는 거고?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평소엔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런 말이지. 이 일 때문에 전 남편은 매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말로는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난 거라고 했지만 일주일에 3일은 술이었고 다른 날은 야근이라고 하면서 늦게 들어왔어요. 딱 봐도 회사에서 야근을 이렇게 자주 할 리는 없고 너무 수상했던 저는 전 남편이 대체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글쎄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얼굴도 좀 생기고 돈도 잘 벌고 그래야 피우는 줄 알았는데 돈 없고 배 나온 아저씨여도 밖에 나가서 아주 별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저와 자주 싸우면서 바람이 난 건가 싶었어요. 제가 애가는 걸 미루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인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보니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초반엔 그래도 그냥 서로 알고 지낸 지인 정도로만 느껴질 정도로 주고받은 메시지에 별다른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확 불이 붙었더라고요. 정말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듯이 두 사람은 그렇게 저 모르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걸 전혀 모르던 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며 외박도 했는데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전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대자로 뻗어자는 날은 제가 전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날이라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도둑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다니면서 전 남편 핸드폰에서 사진이며 상간녀와 주고받은 톡이며 뭐든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제가 할 말이었거든요. 뭘 하자고? 우리 이혼하자. 그만. 더 황당한 건 본인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저한테 다 말했다는 점입니다. 저한테 들키지 않은 이상 먼저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바람 피워놓고 뭐? 이혼해달라고? 그럼 이 상황에 나랑 계속 살겠다고?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상황에 뭘 고민하냐고 아시겠죠? 저도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그 꼴은 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어쩌자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상간녀 소송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 해봐 어디. 그런다고 우리가 헤어질 줄 아냐? 그깟 소송 누가 무섭대? 해! 전 남편은 그저 제가 홧김에 소송을 거는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간 모아둔 증거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증거가 충분하다는 답변도 받았거든요. 그렇게 준비 끝에 소송을 시작한 건데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은 당장 소송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일로 결국 전 남편은 짐을 싸서 그 여자한테로 갔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판결문까지 받아냈습니다. 정말이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저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상간녀 소송 때문에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이 양가에 알려졌는데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전 시댁과 친정 모두 당장 이혼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전 시모의 경우 남자가 밖으로 나도는 건 무조건 아내 탓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친자식도 아니면서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고 도는데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열받아서 또 한바탕 크게 싸울 뻔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혼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여전히 죽고 못 사는데 그 꼴은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간 전 남편과 살면서 많이 참았습니다. 전 시댁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전 남편과 싸워도 늘 제가 졌고 참았죠. 그래서 이번엔 좀 이기적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당시 저는 매우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게 정답이겠네요. 짐까지 싸들고 나갔던 전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다시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번엔 상간녀가 직접 나섰습니다. 둘이 같이 와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난리를 피웠죠. 이렇게 해서 좋을 게 대체 뭔데요? 빨리 갈라서서 본인 인생 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내가 못 올 것 없나? 우리 성진 씨랑 법적 부부만 아닐 뿐이지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 어머님도 날 좋아하시는데 그쪽만 사라지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정까지 가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이러다 제가 죽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이렇게 시간 낭비할 거야? 응? 엄마, 나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이혼해. 그게 맞아. 네가 아무리 이혼 안 해주고 버텨도 저 둘은 절대 안 헤어져. 그리고 헤어지든 평생 같이 살든 신경 쓰지 마. 넌 네 인생이 있잖아.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때는 이혼하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마침 전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지연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집 너 가져. 대답 좀 해. 저는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 집 너 준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어? 이혼해 주라 제발. 그래, 해. 어? 안 들려. 뭐라고? 하자고 이혼! 진짜야? 진짜? 알았어.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하지? 아, 맞다. 이 집 너 준다고 했으니까 명의 변경하고 또 뭐 각서 쓸까? 전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신나게 웃으면서 할 일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때 기운만 있었어도 절대 그냥 돌려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뭐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었어요. 분명 이혼 도장 찍고 나면 둘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겠지 싶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준비를 하고는 드디어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입이 귀에까지 걸려서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애써 웃어보려고 해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부터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이혼했으니 제정신이겠어요? 물론 이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살도 빠지고 밤에 잠이 안 올 땐 술도 마셨습니다. 원래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저였는데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전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바로 도장 찍고 끝낼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사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고 힘든 시간을 버텨냈기에 정신을 차린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난 뒤 저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일만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이 보자고 해도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회사 일하고 친정에도 거의 안 갔습니다. 이혼한 게 죄도 아닌데 사람들 만나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졌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TV에서 개그 프로가 나오면 신나게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나니 여전히 저는 젊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세상 끝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훨씬 더 홀가분했어요. 그지 같은 전 남편 얼굴 안 봐도 됐고 툭하면 전화해서 헛소리하던 전 시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나왔는데 회사 앞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지연아. 누구세요? 뭐? 야, 나야. 너 일부러 나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최성진? 그래. 잘 지냈어? 여긴 왜 왔어? 왜 오긴 너 보러 왔지. 오랜만에 본 전 남편은 얼굴에 날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팍 썼더니 아니 무슨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냐? 기분 나쁘게. 그런데 넌 좋아 보인다. 여긴 왜 왔는데? 너 보러 왔다고. 저번에 아파트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데 전세 줬다며? 그럼 넌 지금 어디서 사냐? 장모님 댁에 들어갔어? 뭐? 장모님? 쏘리, 실수다. 저는 전 남편에게 제가 뭘 하고 사는지 그 어떤 것도 말해주기 싫었습니다. 다시 엮이는 그 자체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가려는데 오늘은 나도 선약이 있어서 말이야. 다시 올게. 조심히 가라. 만나서 반가웠다. 그런데 며칠 뒤 전 남편은 또다시 회사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또 왔어. 오늘은 일찍 끝났네. 대체 왜 이래? 나한테 무슨 용건이라도 있어? 우리 사이에 무슨 용건이 있어야 만나고 그러냐.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나 재혼했어. 남편 있다고. 에이, 거짓말. 나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무슨 재혼을 해. 속고만 살았냐? 아이, 됐고. 실은 아파트 때문에 온 거야. 무슨 아파트? 우리 이혼할 때 네 명의로 돌린 그 아파트. 그게 왜? 전 남편이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포기한다고 해서 아파트는 제 명의로 바꿨는데 그 집이 현재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걸 알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이야. 조금 오른 거면 몰라도 2배잖아, 2배. 그러면서 현재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 네가 뭔데 그 집을 욕심내? 나도 알아봤어. 재산 분할은 내가 잘못하고 말고 다 떠나서 당연한 권리라고 하더라. 각서 썼어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절반 딱 떼어주면 너는 손해 없잖아. 그때 집 가격 그대로니까. 그게 말이냐 방구냐? 솔직히 너도 양심 있으면 절반은 줘야 맞는 거 아니야? 어디 그 집을 혼자 꿀꺽하려고. 그때 분명 네가 네 입으로 먼저 집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달라고 우겨서 받은 거야? 아, 그래. 그땐 내가 그랬지. 인정. 그런데 나도 지금 돈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 집 전세로 준 거 보니까 너는 지금 사는 집 따로 있나 본데 팔아서 절반 나 주는 것도 피해도 없을 것 같구만. 왜 그래? 우리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한때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나 흐른 뒤에 와서 한다는 말이 같이 살던 아파트의 절반을 내놓으라니. 거기다 재혼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아서 그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내일 여기로 와. 이게 뭐야? 부동산 명함이네? 마침 그 아파트 내놓으려고 했거든. 그래?
그럼 내가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찾아온 거네. 역시 내가 그런 운이 있는 놈이라니까. 그런데 나는 뭐하러 가? 팔리면 돈만 나한테 보내면 되는데. 아니다. 내일 시세도 한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너한테 또 할 말도 있고 하니까 갈게. 그럼 부동산에서 보자.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을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고는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잘 지내다가 얼마 전 재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은 말을 해줘도 안 믿길래 부동산에서 같이 만나면 입 아프게 말할 필요도 없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부른 거였어요. 잘했어. 내일 중요한 일만 마치고 갈게. 알았어. 그런데 혼자 괜찮겠어? 내가 애야? 괜찮지. 그리고 바로 온다며. 어차피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는데 뭘.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준비 후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전 남편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아니 지연아, 왔어? 말주심 좀 해줄래? 미안. 아니 그 집 내놓게? 네, 이미 많이 올랐고 저 이사 갈 거라서 처분하려고요. 어디로 가려고? 서초동이요. 좋은 동네로 가네. 서초동? 거기 집값 비싼데 아파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는 거야? 아니, 아파트 팔아서 서초동에 있는 집을 어떻게 사? 좀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런데 사장님, 제가 어제 보니까 시세가 이렇던데 지난달보다 좀 더 올랐더라고요. 맞아. 지금 잘 파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오르기 전에 살았던 집이라며. 네. 그럼 뭐 지금 팔아도 되지 뭐. 집값이라는 게 지금 보면 또 막 오르는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르겠지 싶어도 이러다 내려가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더니 그럼 나도 그쪽으로 이사 갈까? 왜? 그럼 더 자주 보고 좋잖아. 서초동 어디야? 전 남편은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재혼해서 남편이 있다고 했음에도 믿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얘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오랜만에 나타나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니까 너도 혼란스럽겠지. 이해해. 뭐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웃겨? 웃겨. 너무 웃겨. 네가 웃으니까 나도 좋다. 넌 뭐가 좋다고 웃냐? 오랜만에 나타나는데 네가 내 뺨이라도 때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웃어주니까 괜한 걱정했다 싶고 갑자기 우리 연애할 때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전 남편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전 남편의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는데요. 아야! 야! 미쳤어?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발로 차냐? 아우 아파. 어디 손을 잡아. 그런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자기야, 일찍 왔네? 일이 빨리 끝났어. 그런데 왜 그래? 아니 누구신데 우리 지연이한테 여보라고 하십니까? 저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네? 아니 그럼 정말이야? 지연아, 너 진짜 결혼했어? 어? 말했잖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아이씨, 이러면 곤란한데. 말해도 안 믿길래 직접 보라고 부른 거야. 이날 전 남편은 재혼한 제 남편을 위아래로 훑으며 기분 나쁘게 쳐다봤는데 편한 차림으로 와서 그런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니면 뭐 장사하시나? 볼일 다 봤으면 가봐. 잠깐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잖아요. 뭐 명함도 없나 보네요. 잠시만요. 자기야, 차에 두고 와서 금방 가지고 올게. 다녀와. 야, 뭐 하는 사람이냐? 돈은 잘 벌어다 주냐? 나보다 잘해주냐고. 그렇게 궁금하면 이따 명함 받아서 직접 봐.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은 전 남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말 변호사라고? 이분 변호사 맞아요. 저도 일 때문에 종종 연락드리는데. 뭐야? 주연이 너 정말 변호사랑 결혼했어? 어. 전 남편은 이날 자기 머리를 혼자 쥐어뜯으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가 그 당시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으니 아직도 제가 본인을 못 잊고 사는 줄 착각이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 재결합하자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할 거라 생각했는데 재혼해서 잘 사는 걸 보고는 놀랐을 겁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1년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았는데 살다 보니 좋은 인연은 또 나타나더라고요. 당연히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으니 누군가를 만나기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곳은 지인 모임이었습니다. 지인과 서로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같이 모이게 됐는데 그 자리에 지금의 남편이 나왔죠. 물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직 누구를 만나기엔 아니다 싶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임에서 종종 남편을 만났고 대화를 해보니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처럼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된 지 좀 됐다고 했고 그래서인지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라 그런지 재혼하기까지 아주 신중한 만남을 이어갔는데 재혼은 가족끼리만 모여 조용히 식을 올렸고 그래서 가끔 얼굴 보는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일부러 청첩장까지 돌려가며 요란 떨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도 제가 여전히 혼자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 남편 친구들 중 제 친구와 아는 사이가 많아 어떻게든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거든요. 암튼 이혼까지 했는데 건너 소식 전해 듣는 것도 싫었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전 남편 귀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 이만 가볼게. 참, 아파트 팔고 절반은 어떻게 줄 건데 그거 정확히 말해줘야지. 무슨 절반? 아파트 팔아서 절반 나 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처음부터 준다는 말 한 적 없는데? 그럼 왜 부동산으로 날 부른 건데? 재혼했다고 해도 안 믿길래 남편 보여주려고 오라고 한 거야. 네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싶어서. 다시는 헛소리 안 하겠다 싶어서. 뭐? 아이씨, 넌 양심이라는 게 있냐? 인력도 아니고 그 정도 올랐으면 솔직히 나한테 줘야지. 내 권리 다 포기하고 너한테 집 준 거잖아. 진짜 법대로 할까? 복잡하게 가기 싫어서 좋게 얘기했더니. 그러는 넌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어디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찾아와. 하지만 잠시 뒤 전 남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분노함이 오열했습니다. 뭐? 법대로?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데? 재산 분할 포기해도 법으로 하면 내 권리 찾아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네. 맞죠? 맞아요. 거봐! 내 말 맞잖아. 그래도 편들 줄 알았는데 많이 배운 양반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네. 그러니까 지연아, 내 지분은. 그런데 제가 그 합의서를 보니 이건 효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나중에 혹시나 해서 잘 살고 있는 중에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면 효력이 없는 게 맞는데 이혼 앞두고 쓰신 거잖아요. 그것도 먼저 제안하셨다면서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포기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혼한 지 상당히 시간도 흘렀는데 이제 와서 소송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도 안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저 아파트 판도는 지연이가 다 갖는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당연하죠. 명의가 제 아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법으로 하셔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지금이라도 사시든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오르지 싶은데. 아니, 지금 사람 놀립니까? 2배나 오른 아파트를 저더러 사라고요? 아우! 전 남편은 부동산에서 혼자 흐느끼면서 분통해 했는데. 우리 이만 가자. 알았어. 뒤편에 차를 대놔서 금방 빼올게. 알았어. 그렇게 남편이 잠시 나갔을 때 저도 뒤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뭔 소리야? 무슨 예정? 나 진짜 힘들거든. 어쩌라고. 갑자기 전 남편은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 돈 정말 필요해. 사실은 너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그 말하려고 찾아온 건데 재혼했다니 할 말이 없다. 대신 돈이라도 해줘라. 어? 아까 못 들었어?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도 안 받고 도장 찍어줬는데 무슨 돈? 그 집 장만할 때 내가 돈 더 보탰고 대출금도 내가 더 많이 갚은 거 잊었냐? 좀 치사하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아무튼 지금 오른 것도 사실이잖아. 거기서 좀 떼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요즘 너 생각나서 잠도 안 와. 너 잃고 페인처럼 살고 있다고. 정말 이때는 미친 개가 짓거리는구나 싶어서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얼마나 사정이 급했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놔주질 않더라고요. 빨리 나. 싫어. 대답부터 해. 돈 해준다고 말하라고. 그리고 그때 남편이 들어와 이 모습을 보고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변호사가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이러다 사람 치겠네. 때려! 때려보라고! 사람도 아닌데 때릴 순 없지. 뭐야? 그러면서 남편이 멱살 잡은 걸 놓자 전 남편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는데 제 남편은 그걸 또 아주 잘 피했습니다. 사실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기다 남편은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고 법대로 하면 되었기 때문에 때리지도 그렇다고 맞지도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그저 허공에 주먹질을 할 뿐이었는데. 사장님, 여기 CCTV 있죠? 그럼요, 저기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이 다 찍혔을 거고. 아니, 어쩌게요? 그건 뭐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아이, 말을 해요. 고소라도 하게요. 난 그쪽 때린 적 없는데. 그래도 변호사가 하는 말이라 전 남편은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는데요. 전 남편의 말대로 맞은 것도 없어서 뭔가 할 건 없었지만 그보다 다른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저는 물론 제 아내까지 귀찮게 하시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접근 금지요? 네. 특히 제 아내 회사 근처에 얼씬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어기면 아마 벌금 세게 나올 겁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본인 행동에 쪽팔렸는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지금 어떻게 사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얼마 뒤 친구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너 몰랐구나. 뭘 몰라? 대체 어떻게 살길래?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사채까지 썼댄다. 뭐? 사채? 그래. 아마 내가 알기론 부모님 집도 날려먹은 걸로 아는데.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다. 진짜 날려먹은 건지 나도 들은 거라. 암튼 이거 확실해. 사채 써서 여자한테 돈 주고 명품 사주고 그랬대. 그거 보고 남자는 여자한테 미치면 정말 이 꼴 저 꼴 안 보는구나 싶더라고. 이래서 여자든 남자든 서로 사람 잘 만나야 한다니까? 그럼 여자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같이 빚 갚으면서 사는 거야? 얘 무슨 소리해. 도망갔어. 어? 1년도 못 살고 헤어졌다고. 그러니 네 전 남편이 정신 차렸겠어?
저러다 또 좋다고 만났다가 그러기를 반복하고 사초 때문에 완전히 끝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인생 낭비하다가 너 찾아간 거지. 나 같으면 절대 못 간다. 그런데 돈 해달라는 말도 모자라서 어떻게 다시 합치자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했다니? 소름 돋아. 그럼 지금은? 돈도 없는데 여자들이 계속 만나주겠냐? 역시나 그랬습니다. 상간녀와 안 좋게 끝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저를 찾아와 돈 얘기를 한 거였죠. 제가 재혼 안 하고 있었다면 또 어떻게든 저를 꼬여내서 다시 합칠 생각이었을 텐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암튼 그날 부동산에서 괴로워하던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잘 됐다 싶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남편과 아주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 전 남편이 제 회사 근처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니까 정말 법대로 뭐든 다 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쉽게 보지 못했겠죠. 암튼 살다 보니 짝은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 이겨내고 만난 사람이라 저는 물론 제 남편 역시 서로 아끼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모르고 사랑만 보고 한 결혼보다 재혼은 좀 현실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조건을 따지게 되니까요. 물론 저희도 서로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것저것 다 보고 결혼했지만 그보다 서로 마음이 통한 게 컸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맞는 부분이 없으면 재혼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최근에 친구로부터 전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들었는데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좀 웃겼던 건 개인회생을 하려면 개인이 할 경우 서류 내는 게 복잡해서 대부분 관련 변호사를 찾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변호사와 진행하면 비용이 또 들게 되니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장 쓸 돈도 없이 저러고 사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야, 말도 마. 지금 친척들은 물론이고 친구들한테도 전화 돌려가면서 돈 빌려달라고 한다는데 이러다 나한테도 전화 오게 생겼어. 설마 너한테까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설마가 사람 접는 거 모르냐? 너 절대 해주지 마. 당연하지. 내가 미쳤어? 못 받을 거 뻔히 아는데. 그동안 인간관계라도 좀 제대로 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힘들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을 텐데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러게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하고 살 것이지. 왜 딴짓을 해서 자기 인생 자기가 걷어차냐고요. 물론 그 덕에 저는 쓰레기 버리고 새 인생 찾았지만요. 그 뒤로 저는 친구는 물론 지인에게서도 전 남편의 소식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서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마 빚을 갚아야 하니 어디 가서 일하느라 고생하며 살지 않을까 싶네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혼했을 때 저 못지않게 함께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 같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자녀 계획을 좀 세워볼까 싶습니다. 30대 후반이라 혹시나 아이를 갖는 게 늦었나 싶어 검사도 받아봤는데 다행히 너무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예쁜 천사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물론 아이 없이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지만 저나 남편을 꼭 닮은 아이를 키우며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큽니다. 사랑으로 잘 키울 자신 있는데 저희도 엄마 아빠가 되는 날이 곧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